안녕하십니까. 제가 신축년 운세를 나이별로 띠별로 이렇게 쭉 올려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은 그 순서대로 해서 12개의 그 연도별 태어난 사람을 남녀 구분해서 위기와 기회 이 두 개의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이 영상을 좀 촬영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그 조회수가 많았던 64년생 용띠들의 어떤 운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64년생 용띠들에 관한 영상은요, 총 4개로 촬영될 예정입니다. 지금 그 중에 첫 번째가 64년생 남자의 어떤 신축년 운세를 좀 더 깊이 보는 것 1, 2가 있고요. 그 세 번째, 네 번째 그 영상은 64년생 여자의 그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64년생 남자의 신축년 운세에 대해서 크게 두 개의 주제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또 위기가 아주 큰 게 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군다. 그런데 뭘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누구는 뭘 조심해야 되고 누구는 기회가 되니까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주제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커다란 위기와 기회를 갖다가 제가 논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경자년이라고 하고 2020년 신축년이라고 하는 2021년에서 요 경자년에서 신축년으로 이 넘어가는 시기가 굉장히 큰 변화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사회의 변화도 그렇고 경제의 변화도 그렇고요. 또 개인의 어떤 커다란 변화가 이 시기에 예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년의 어떤 커다란 변화가 그 변화의 결과가 위기로 작용할 것인지 기회로 작용할 것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 중에서 64년생 남자분이라면 그 변화가 위기일지 기회일지를 먼저 태어난 월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64년생 남자 중에서 인월생이 있습니다. 양력으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입춘이 2월 5일 날 있었으니까 2월 5일부터 3월 4일까지 양력 기준입니다. 이때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지금 어떤 삶이 커다란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 거냐면, 불안정한 상황을 갖다가 살아오다가 이제는 안정되고 내실에 치중할 수 있는 삶으로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전까지는 상당히 오랜 세월, 짧게는 한 10년에서 길게는 20년 동안 뭔가 정해지지 않고 하려 그러면 잘 안 되고, 또 노력을 해봐도 어느 정도 달성했다가 좀 말고, 아니면 내가 많이 손해볼 것 같은데 다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그 균형을 찾고, 그러면서 빈부귀천이 정해지지 않고, 남자 같은 경우 이런 거 되게 답답해 하거든요.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얻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것들이 불안정한 시대였다면, 이제는 안정된 시대로 와서 여러분들이 좀 내실에 치중하면서 실질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구간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실질적 소득이 눈에 보이게 띄게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주의 다른 일간이나 다른 글자에 따라서 개개인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사주에 관련 없이 64년생 그 인월생은 그동안에 불안정하고 정해지지 않고 애매했던 어떤 삶의 결과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내실을 다지면서 실속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접어드는 게 이 축년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민년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요 축년의 커다란 변화는 여러분한테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묘월생입니다. 그러니까 3월 5일부터 4월 4일, 이게 64년 양력으로 3월 5일부터 4월 4일, 요 시기에 지금 태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요 시기에 태어난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재물 운이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운이 확 열리는 시기에는요, 이 축년에 일어나는 변화가 본인한테 엄청난 기회를 적용합니다. 심할 경우에는요, 지금 64년생이면 한국 나이로 지금 58세에 들었는데, 내가 그동안 평생 벌었던 것보다 더 커다란 재물이나 아니면 근래 한 5, 6년, 10년 동안 벌었던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재물을 한 해에 또는 두 해에 벌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회가 있었느냐면, 뭐 환차, 수출하는 사람들은 IMF 때 환차익에서 아주 커다란 걸 이득을 얻거나, 아니면 굉장히 싸졌던 부동산을 샀다가 부동산에서 몇 배로 오르거나 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용띠가 묘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고의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기회를 취할 수 있는 모습과 시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 신축년의 커다란 변화는 묘월생한테는 엄청난 재물적 보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진월생을 보겠습니다. 진월생 같은 경우에는요, 좀 큰 위기가 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월생 중에서 뭐 사업을 좀 했거나 아니면 큰 재물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절대로 공격적인 투자를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지키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얼만큼 잘 지켜내느냐, 이게 제일 큰 변수가 됩니다. 아마 4월 5일부터 4월 14일 이때까지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이런 위기가 기다리고 있고요. 4월 15일 이후에 태어나시고 5월 4일까지 태어나신 분이라면 이미 상당 부분 재물을 잃어버린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거를 다시 커버하려고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규모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럼 더 많이 손실이 일어나고요. 지금 50대 후반에서 내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새로운 일에 내가 그동안 성공했던 경험을 통해서 나는 뭐든지 하면 된다, 이 생각이 제일로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 명심하시고요. 내 재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까, 여기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늘릴 생각 마시고요. 지키다 보면 늘어납니다. 지금은요, 늘리는데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세속적으로 확장을 한다면 커다란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꼭 명심하시고 제발 공격적인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한 안정된 투자, 뭐 부동산을 잡는 것도 괜찮습니다. 장기 보유한다면요. 또 남의 눈에 안 띄는 임대사업 같은 것들은 괜찮지만, 뭐 제조업을 한다든가 광고나 기획이나 설계 이런 것들, 건설 이런 것들을 할 때는요, 상당히 커다란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4월생입니다. 64년 양력으로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이런 분들은요, 지금 기반을 다질 뿐 분기 빈청이 정해지지 않는 기간이 꽤 오랫동안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커다란 변화가 이분들한테는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변은 많이 변하는데 실제 내가 받는 위기나 기회는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미 이런 분들이라면 지난 몇 년 동안,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보니까 이제는 조용한 가운데 내실을 다지거나
세속적인 활동보다는 정신적으로 돌아서야 될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 내가 확실하게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한다면 스트레스가 많지만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게 커다란 변화 없이 반복되면서 내 지식이라든가 정신적인 무장을 통해서 또 지식 습득을 통해서 뭔가의 전문 영역을 추구한다면 그거는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이 이후에 다가오는 10년, 20년의 세월에 그 다졌던 기반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 2064년에 그 4월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면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도 빨리 그 기간이 걸릴 것이고 늦게 가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서두른다고 해서 모든 결과가 빨리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커다란 변화를 그냥 멀리서 한 두 발자국 멀리서 그냥 지켜보고 바라만 보시는 게 좀 낫겠습니다. 자, 5월에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양력으로 따지면 6월 6일에서 7월 6일 요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남자들은요, 기회를 잡거나 위기를 잡거나 아주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로 쭉 이어질 것이지만 선택을 못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할 겁니다. 때로는 건강 훼손이 올 수 있고요. 때로는 재물적 손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도 사업의 어떤 형태나 규모나 어떤 판매하는 대상이라든가 다루는 물건, 이런 것들, 또 내가 임대사업을 할 때도 임대사업의 형태나 뭐 상대해야 될 사람들, 또 영업시간, 또 규모, 또 어떤 굉장히 번화가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한적한 곳에서 할 것인가, 서울에서 할 것인가 지방에서 할 것인가, 이러한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차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들은 신중한 선택만이 미래에 앞으로 60대 노년을 굉장히 잘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상당히 커다란 어려움에 귀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사주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선택의 여하에 따라 이 신축년이 큰 기회로 될 수 있고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더라. 자, 미월생을 보겠습니다. 양력으로 7월 7일에서 8월 6일 요 사이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한여름에 태어나신 분이죠. 이분들한테는요, 변화는 굉장히 불리하고 잘 안 됩니다. 뭔가의 내 생활에 변화를 주려고 그러면 참 오래 걸립니다. 이분들은요, 이미 반복된 생활에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내 생활 자체가 굉장히 다른 동년배에 비해서 벌써 오래전부터 안정되고 또 변화 없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요. 그래서 반복된 생활 속에서 큰 행운이 오게 됩니다. 이분들은요, 내가 노력해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삶의 변화가 내 노력과 관계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큰 변화를 취하려고 일부러 노력하면 커다란 손해가 있을 것이지만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전문성을 계속 향상시키는 반복된 생활 속에서 큰 복이, 행운이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후에 신월생부터 해서 축월생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